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은 소녀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공매도 형들이 약간 겁을 주니까 바로 콜옵션 볼륨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옵션 만기일이 역시나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녀의 심장을 가진 개미 형아들, 공매도 형들이 한번 나대지 마라 라고 살짝 겁을 주니까 바로 볼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콜옵션 볼륨이 풋옵션을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공매도 형들이 위아래로 발라먹는 그런 꿀을 즐기는 시기는 6월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CCIV를 1월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DA 기대만으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이만큼 올라가서 최고점 60불대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DA가 뜨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전기차 섹터가 흐지부지하면서 행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전기차 섹터가 다시 한번 더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DA 기대만으로 이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면 이제 합병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당연히 갭을 메꾸러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까? 결국 여기서 합병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에다가 차량 딜리버리, 자율주행 발표, 그 다음에 여러가지 호재들이 더해진다면, 차량 리뷰가 나온다면 이런 정고점을 뚫고 가는 거 아무것도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악몽 같은 6월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썸머 랠리의 시작을 울리는 7월이 다가오면서 전체적으로 장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다시 한번 더 웅장해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할아버지가 정권 초기 때부터 그놈의 EV 만세를 그렇게 외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EV 인프라, EV 버스, 대중교통 이런 쪽으로 7.5빌리언, 7.5빌리언, 15빌리언을 퍼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이든 할아버지가 부자들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뭐 루시드가 됐던 리비안, 테슬라 이런 비싼 차량, 세단 싫다 이겁니다. 서민들을 위한 것을 하겠다 해서 이제 버스가 됐던 이런 충전소, 이런 EV 섹터 관련해서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프로테라랑 차지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 기존 주주의 이제 합병 투표가 6월 30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CCIV 주주이지 우리들은 루시드의 주주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루시드 기존 주주들이 합병 투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CCIV도 투표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합병이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CCIV 주식은 이제 굿바이 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루시드의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곧 루시드 주주가 되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 팬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레딧에 이제 루시드 차량 딜리버리가 7월 말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트위터가 지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한간에는 루시드의 직원이 잠시 올렸다가 그냥 지운 걸로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다. 아니면 누가 그냥 장난친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지만 어찌되었든 차량 딜리버리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크게 한번 외쳐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개미들이 누굽니까? 바로 단타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펙주들이 합병 전에 올라갔다가 합병해서 티커가 바뀌면 내려가는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CCIV 이제 합병 전 한 2주 전에 들어갔다가 합병되기 직전에 털고 나오는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햄버거 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햄버거 형들은 과연 이것을 합병 전에 털까요? 아니면 합병되고 나서 털까요?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가요? 바로 안 팔아. 안 팔아. 10년 뒤에 팔아. 묻지 마라. 나는 그냥 홀딩할 거다. 안 팔아. 이거 5년에서 10년 들고 가는 건데 왜
팔아. 역시나 미국 햄버거 형들을 조금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지만 한국 개미들 역시 단타의 민족답게 어떻게든 발라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국 개미들 응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루시드 물론 좋은 주식입니다. 아주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주식은 맞지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안정을 위해서 어쨌든 EV 섹터가 온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EV 섹터에서 조금 다양화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한 종목, EV 섹터에서 한 종목에만 몰빵하면 여러분들의 성격도 베리고 인터넷에서 맨날 그 욕하고 글 쓰는 사람들 전부 다 그 포트폴리오 한 종목 몰빵해가지고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맨날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EV 섹터 안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넓습니다. 피스커 같은 저가형도 있고 차지 포인트 같은 충전소도 있고 니오 같은 중국 전기차 시장을 노리는 기업도 있고 루시드 같은 럭셔리 세단 기업도 있고 이제 제너럴 모터스 포드 같은 기존 내연 기관차도 있고 테슬라 같이 퍼스트 무버 전기차 시대를 연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충전소 배터리 기업들 정말로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EV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성격이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딜러를 안 씁니다. 딜러를 안 써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차량을 판매를 못 합니다. 그냥 쇼룸에서 자동차 이제 설명하고 보여주고 요 정도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들은 앞서 나가는 선두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딜러의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5개의 스튜디오와 서비스 센터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픈이 된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튜디오에서 구경을 하고 차량 주문은 역시나 온라인으로 차량 주문을 해야 한다. 딜러들 이제 집에 갈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로보택시가 언젠가는 상용화가 될 것인데 이 로보택시로 결국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수익이 나는 시점은 굉장히 더욱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를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도시별로 돌려야 될 텐데 이걸 스케일화 시키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고 로보택시로 수익화를 시키는 시점은 로보택시 상용화 시점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고 결국 로보택시로 돈을 버는 일은 굉장히 나중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율주행 AI로 가장 큰 부가가치를 가까운 미래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물류트럭 자율주행, 고속도로 자율주행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이렇게 죽스 같은 로보택시 외에도 이렇게 물류트럭 AI 인공지능 이런 시스템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볼보에서도 루미나의 라이다와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내놓는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다스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이다스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피 터지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게리 블랙 할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전기차 시대로 돌아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내연기관차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전기차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섹터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틀거리는 전기차 섹터에서 당당하게 어메이징한 얼리미티드 포텐셜을 가진 기술력 테크놀로지를 가진 그러한 기업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루시드 모터스라는 것입니다.